소득 투자자들 사이에서 정말 인기가 많은 종목이죠. 리얼티인컴. 그런데 이 회사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면 아주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미스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회사가 번 돈보다 2배가 넘는 돈을 배당금으로 주면서도 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잘 나갈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리얼티 인컴의 재무제표에선 바로 이 역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미스터리의 정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리얼티 인컴 대체 어떤 회사일까요? 투자자들 사이에선 애칭으로 월배당 회사라고 불릴 정도로 꾸준함의 대명사 같은 곳인데요. 바로 그 명성 뒤에 우리가 풀어야 할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이 숫자를 보시면 이 회사가 얼마나 믿음직한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666회 연속 월배당, S&P 500 기업이면서 무려 30년 넘게 배당금을 늘려온 진짜 배당 귀족이죠. 이 기록만 봐도 안정성은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요, 이 철옹성처럼 완벽해 보이는 모습 뒤에는 아주 놀라운, 어쩌면 좀 걱정스러운 숫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미스터리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보세요. 이게 바로 그 문제의 숫자입니다. 배당 성향, 그러니까 번 돈, 순이익 중에 얼마나 배당으로 주느냐를 나타내는 비율이 200%를 넘고 심지어 300%까지 예상됩니다. 아니, 번 돈보다 2배, 3배를 나눠주는데 어떻게 회사가 멀쩡할까요? 이게 말이 되나요? 자, 비밀은 바로 순이익이라는 단어에 숨어 있습니다. 리얼티 인컴 같은 부동산 투자 신탁, 부직 리치는요, 건물 감가상각처럼 실제 현금은 나가지 않는데 장부상으로만 비용 처리되는 항목이 많아요. 그래서 순이익이 실제 현금 창출 능력보다 훨씬 적게 잡히는 착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전문가들은 운용자금 FFO라는 다른 지표를 봅니다. 이 FFO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배당 성향은 아주 건전한 수준으로 뚝 떨어져요. 이것이 바로 미스터리를 푸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 보죠. 리얼티 인컴의 안정성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그 근본적인 강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가진 자산 규모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미국과 유럽 전역에 15,500개가 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요. 92개 다른 산업에 속한 1,600개가 넘는 회사에 이걸 빌려주고 있죠. 이 엄청난 규모와 분산 부사가 바로 안정성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여기서 정말 똑똑한 부분이 바로 이 NNN, 삼중 순수 임대 모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리얼티 인컴은 그냥 건물만 딱 빌려주고 나머지 골치 아픈 비용들, 그러니까 세금, 보험료, 수리비 같은 건 전부 세입자가 알아서 내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 리얼티 인컴 입장에서는 수익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겠어요. 이게 바로 재무적 안정성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월세만 받는 게 아닙니다. 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조 원의 유동성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몸집을 불리고 있죠. 올해만 해도 총 55억 달러를 투자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현금 흐름과 성장 의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있으면 투자가 너무 쉽겠죠? 당연히 반대편의 증거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할 위험 신호들도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적신호는 바로 주가 수익 비율, PE입니다. 리얼티 인컴이 52.87인데 비슷한 다른 회사들 평균은 28.01이에요. 이건 쉽게 말해서 다른 회사들보다 주가가 2배 가까이 비싸다는 뜻입니다. 고평가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외부 환경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계속 미루면서 주가가 힘을 못 받고 있고요. 가지고 있는 빚에 대한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빚의 93.5%가 고정금리라 당장은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평균 만기가 6.2년이라는 건 몇 년 안에 지금보다 훨씬 비싼 이자로 돈을 다시 빌려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잠재적인 리스크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기술적 지표들도 투자자들을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보고 판단해야 할까요? 이 표를 보시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 한눈에 보입니다. 골든크로스 같은 강력한 매수 신호가 떴는데 정작 주가는 매도 신호로 여겨지는 5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어요. RSI는 좀 더 지켜보자는 중립 신호를 보내고 MACD는 아예 사라는 신호랑 팔라는 신호를 동시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니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신호들을 종합해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투자 기관별로는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애널리스트들의 전반적인 의견은 보유에 가깝습니다. 지금 당장 사거나 팔기보다는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거죠. 12개월 목표 주가는 평균적으로 61달러에서 62달러 사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기간에 따라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합니다. 먼저 한두 달 정도 짧게 보시는 분들은 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해요. 55.51달러 지지선이나 57.07달러 저항선을 기준으로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게 좋고요. 다음으로 서너 달에서 6달 정도 보시는 중기 투자자라면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모으는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55달러 근처에서 사서 60달러까지의 반등을 노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1년 이상 길게 보시는 장기 투자자분들이라면요. 현재 5.69%에 달하는 매력적인 배당 수익률을 믿고 꾸준히 보유하는 매수 후 보유 전략이 가장 강력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리얼티 인컴의 그 미스테리한 배당 성향은 사실 회계 장부상의 숫자와 실제 현금 흐름의 차이에서 오는 일종의 착시 현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것이 되겠죠. 여러분은 이 단기적인 고평가 논란과 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이 회사의 탄탄한 사업 모델과 장기적인 배당 매력을 믿고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리스크를 피하시겠습니까?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